맥쿼리 인프라에 대해 투자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 맥쿼리 인프라 이야기 마지막 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번 마지막 편을 보기 전에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투자자 정보에 게시된 공시된 내용을 사전에 읽어보라고 권해드렸었는데요. 다들 살펴보았는지요? 오늘은 촬영일 기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전인데요. 아마 지난 2편을 보고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들은 제법 핫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남 데이터 센터 매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맥쿼리 인프라에서 지난 8월 12일 오후에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거예요. 유상증자 추진은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이고 규모 또한 적정 수준이라 보는데요. 해당 유상증자 내용은 잠시 후에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맥쿼리 인프라는 법에서 명시된 인프라 자산을 운영하는 20개의 개별 사업 시행 법인의 지분 투자 또는 대출 공여, 즉 투용자를 통해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을 운용 수익으로 수취하여 재비용 지급 후 남은 대부분의 세후 수익을 주주에게 비례 배당하는 회사 또는 펀드이고, 2024년 6월 말 현재 맥쿼리 인프라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약 30% 내외, 대출 공여 방식으로 약 70% 내외 수준을 투용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기존에 도로, 항만, 철도, 가스 사업 등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으나 지난 7월 말 하남 데이터 센터 매입에 따라 디지털 분야의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남 데이터 센터 매입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맥쿼리 인프라는 해당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사업 시행 법인으로 그린 디지털 인프라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그린 디지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매입, 세금,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총 투자비 약 9,1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첫 번째, 맥쿼리 인프라로부터 지분 100% 투자금 230억 원을 조달하고, 두 번째, 남은 8,950억 원은 대출금으로 공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8,950억 원의 대출금은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대출금 4,950억 원, 또한 맥쿼리 인프라로부터 후순위 대출금 2,800억 원 및 브릿지론 1,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데이터 센터 매입 공시 내용을 보고 당연히 후순위 대출금 2,800억 원과 브릿지론 1,200원 합계 4,0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맥쿼리 인프라에서는 유상증자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규모 또한 4,000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사유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에서 최소 2,8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의 자금을 기존 회전한도 대출로 마련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부채 비율이 다소 올라가 신용 등급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내년 6월에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기존 발행된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 경우에 따라 증액 차환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때 발행 이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투입자금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사업에도 약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해당 자금 역시 대출로만 조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했었죠. 끝으로 운용사 측에서는 아마도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시기가 유상증자 진행하기에 적기라고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남 데이터 사업의 사업 구조를 살펴볼까요? 사업 시행자인 그린 디지털 인프라는 임차인인 LG CNS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 및 전력 요금 등을
수취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LG CNS는 실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데이터 센터 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데요. 결국 LG CNS가 데이터 센터 실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여 동이용료를 기반으로 그린 디지털 인프라에 임대료 및 전력 요금들을 지급하는 비즈니스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임대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이용자가 부담하기에 데이터 센터의 공신률을 낮게 유지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해당 비즈니스 구조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이용자들이 동 데이터 센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도 괜찮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때 해당 하남 데이터 센터 임대 비즈니스 모델은 영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LG CNS와의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린 디지털 인프라는 약 8,95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 등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연 600억 원 이상의 순수 임대료를 수취해야만 하는데요. 동 데이터 센터가 특수시설이고 연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매월 50억 원 이상의 순수 임대료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이번 발표된 유상증자의 목표 규모는 약 5천억 원이고 보통주 약 4,314만 주를 신주 발행을 통해 모집하고 1차 예상 발행가액은 한 주당 11,590원입니다. 그리고 증자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 4,230억 원은 하남 데이터 센터 사업자인 그린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되고 230억 원은 지분으로 나머지 4천억 원은 후순위 대출로 공유됩니다. 이때 후순위 대출 2,800억 원에 대해서는 만기 4년 연 8.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200억 원은 연 7% 내외에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상증자 나머지 금액은 동 증자를 기반으로 늘어난 차입 한도에 더해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에 활용됩니다. 이상 하남 데이터 센터 매입 및 유상증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하남 데이터 센터 투자와 유상증자의 명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투자건과 유상증자의 긍정적인 부분은 첫째,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사실 투자함에 있어 불확실성은 대부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이번 투자와 증자 발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없앴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로 사업은 영구적일 수 없는 바 맥쿼리 인프라에서는 계속해서 재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사회 기반 시설로 편입시켜 비즈니스를 연속적으로 이어감과 동시에 기존 포트폴리오의 사업 위험을 분산시킨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상증자를 통해 적정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현재 AA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내년 6월 만기 도래하는 1,000억 원의 채권에 대해 낮은 금리 수준에서 증액 차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이번 하남 데이터 센터 투자와 유상증자 관련 부정적인 부분은 첫째, 결국 4,230억 원을 투입하여 수취되는 운용 수익이 현재 배당 수익률의 마이너스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요. 가령 1,200억 원에 해당되는 후순위 대출이 연 7%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전체 4천억 원에 대한 대출 공여로부터 대출 이자가 연간으로 약 322억 원 정도 수취될 것으로 보이며 운용 보수 등 재해 비용 등을 차감한 세후 순이익은 약 258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4,230억 원에 대한 실질 수익은 258억 원으로 동 하남 데이터 센터 투자 내용만 보면 연 6.1% 수준의 순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현재 맥쿼리 인프라 기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다만 1,200억 원의 후순위 대출이
연 7% 미만이고 더 낮은 수준이라면 가치평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죠. 둘째, 하남 데이터센터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린 디지털 인프라 입장에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높아야 적정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고 해당 임대료를 기반으로 선순위, 후순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실이용률은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임대료가 상승하게 될 경우 제법 양호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실이용자들의 이용 상황은 분기 공시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적극적인 분이라면 해당 데이터 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 결국 신규 투자건에 대한 성과가 좋아지면 커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맥쿼리 인프라는 리츠 인프라 ETF의 핵심 종목이고 ISA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 투자할 만한 주식이기에 투자 대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식수 증가에 따른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투자 성과가 안 좋아지면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즉,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 투자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고,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점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림으로써 혹여나 해당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가치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예상 현금 흐름 또는 순이익과 적정 할인율로 가치를 평가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해당 맥쿼리 인프라의 향후 연간 순이익이 기존 전망 3,477억 원에서 하남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추가 현금 흐름 약 285억 원을 더하면 분자값은 약 3,735억 원이 되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가령 저희 경우에는 해당 할인율을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스프레드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 도출하는데요. 무위험 수익률에는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 연 3% 수준을 대입하고, 스프레드는 약 1%를 더하며, 위험 프리미엄은 거시경제 상황 및 맥쿼리 인프라 개별 위험을 고려하여 2에서 2.5%를 적용함으로써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연 6에서 6.5%를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값 3,735억 원을 두고 분모에 연 6에서 6.5%를 대입하면 적정 수준의 시가총액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5조 7,462억 원에서 6조 2,250억 원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한 주당 주가로 환산하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남 데이터 센터의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알 수 없는 상태라 이익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할인율 또한 개별 투자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각자가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여 분자값을 적정하게 도출해보고, 또한 시장 수익률을 감안한 본인만의 요구 수익률을 통해 분모값을 대입해 본다면 다소 부정확하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가치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본인만의 가치평가를 통해 도출된 값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권해드리고요. 끝으로 맥쿼리 인프라에서 연간 이외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바 ISA 퇴직연금 또는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에 부담되는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리츠 인프라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시장이 성장 중이고, 또한 금년 4분기에 있을 유사 인프라 펀드인 발해 인프라 펀드가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인프라 투자 시장은 계속 성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나만의 적정 투자 가격대를 정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요. 막바지에 다다른 여름 부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